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블로그긴 하지만 여기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이고요. LOVEMEMA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오늘 발표했던 자료를 수업 자료에다 올려놨거든요. 1번은 발표 자료라고 한 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고요. 여기 PPT하고 다큐멘트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 다 PDF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제가 좀 이따 이 PPT 문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 워드로 되어 있는 실습, 단계별 실습 문서에 대한 요약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직접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스텀 클래시파이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미지를 다운하셔서 zip 파일 다운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양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이미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스타터킷이라고 해서 IBM에서 왓슨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들, API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API들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새로운 유스 케이스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 적용해 봐서 UI까지 나와 있는 사례,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그 소스 코드까지 GitHub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과제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호출하는지, 어떤 API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썼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과제를 하시다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가 안 되시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여기 김영철 수석이라고 저희 팀원이시거든요. 이쪽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받으시도록 하시고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16분이니까 30분까지 잠깐 휴식 취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로그는 제가 한 다음 주까지는 오픈을 해놓을 거니까 그때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있는 이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하려고 구글에 보면은 플러그인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한 다음에 화면에 있는 이미지 검색된 거 막 쫙 받으면 한 4-50개 금방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테스트 했었거든요. 뭐 이미지넷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는 큰 이슈는 없었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대신에 이제 안타까운 건 산업에서 쓰는 이미지들은 구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반도체 웨이퍼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에서 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 뭐 과제 중에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뭐 때에 따라서는 런타임에는 뭐 카메라 이용해서 직접 받아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하면 유스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서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따라하기식으로 랩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학문적인 이해가 많으시니까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서비스단에서 보면은 구현할 때 조금 뭐 방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랩 가지고 뭐 직원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활용됐던 것들이니까 뭐 필요하실 때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이거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툴이 비주얼 레코니션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컬러 이렇게 명령으로 때려서 테스트 해보는 방식이 있고, 뭐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해본다거나 정보 조회한다거나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컬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R은 다행히도 UI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이제 툴을 쓰지 않더라도 UI 툴에 들어가서 바로 테스트 해보고 생성해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저희가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툴에 조금 기능적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툴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만들고 크래시 파일 만들고 한 다음에 추가로 하면 계속 추가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 UI 툴이 현재 좀 버그가 있어서 추가하면은 아마 안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미지를 다시 다 덤프를 해서 다시 생성하는 식으로 하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뭐 하실 때 주의점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요 앞전 수업 끝나면서 몇 가지 이제 따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음성 서비스는 이번에 과제에서 쓸 수 없냐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한국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하시는 동안에는 쓰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SAT나 TSS를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을 하시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블루믹스 퍼블릭을 쓰면 되는데, 예, 그렇게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T는 나와 있는데 NMT는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아직 NMT는 테스트를 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서비스들은 지금 오픈돼 있으니까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이외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 워드 문서를 보시고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파워포인트로 요약을 좀 해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접 각자 해보시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도 이거를 단계별로 다 같이 하고 넘어가 봤더니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거의. 막 오후 내내 이것만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쉬운 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진행해 보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에브리 포탈에 들어오시면 아마 저희 VR 하기 전에도 프로젝트 생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없으실 경우에 새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름 넣고 설명은 옵셔널하게 넣고 저장을 하시면 생성이 될 거고요. 생성된 후에 프로젝트 내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정 내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서비스, 왓슨 API 서비스들을 원하는 걸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서비스도 뭐 다시 생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카탈로그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 화면은 뭐 그림은 다르지만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다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IBM 퍼블릭으로 가도 블루믹스 사이트가 조금 룩앤필이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왓슨 말고 다른 뭐 컴퓨터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서드파티 솔루션들도 다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왓슨 서비스들, 한국에서 제공하는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만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뭐 가로하고 US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아시겠지만 뭐 클라우드 상에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서비스들은 다 100%가 인스턴스 위에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 브로커리지 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US라고 써 있는 애들은 미국에 있는 퍼블릭 블루믹스를 신디케이션 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더라도 US는 인스턴스는 실제 태평양 건너편에 달라스에 있는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실제 한국에 있는 서비스하고 생성을 해서 테스트해 보시면 리스판스 타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 리스판스 타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미지 인식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서비스 명을 넣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확인할 건 크게는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 학생 계정이시니까 아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콜 바이로 요금을 차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가 생성된 후에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되죠. 여기에는 API는 이렇게 크리덴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방식으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성한 서비스에 API로 접근할 때 쓰는 크리덴셜이기 때문에 서비스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이 서비스는 내가 원할 때 삭제해서 다시 다른 아이디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만든 서비스에 접근할 때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면 돈은 내가 내고 딴 사람이 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키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 뭐 필요하다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혹시 블루믹스 퍼블릭에 가셔서 동일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퍼블릭에서는 이렇게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그냥 API 키라는 거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 블루믹스 매뉴얼에 보시면 API 키를 기준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로 바꾸셔서 예를 들면 컬 명령으로 호출을 하실 때에도 API 키를 URL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삭제하고 헤더에 -u 하고 이제 유저네임 패스워드로 입력하시고 호출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방식이기 때문에 뭐 기계 번역이나 다른 음성 인식이나 다른 서비스를 똑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퍼블릭에 있는 비주얼 레코그니션 서비스만 요거 대신에 API 키를 사용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여기 에이브릴 데디케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근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브릴 홈페이지에서 생성을 하면 몇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정보들이 다를 것이다. 여기 저희 이제 API 매뉴얼에 보시면 예제 코드들이 샘플 명령어들이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다 IBM 퍼블릭에 있는 정보들로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호출을 하셔야 뭐 찾을 수 없는 URL입니다. 뭐 이런 에러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포인트 주소를 바꾸시고 요 뒤에 슬래시 뭐 비주얼 레코시 어쩌고 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뒤에는 다 동일하고 앞단만 http 땡땡 슬래시 s 땡땡 슬래시 뒤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 대시 a 어쩌고 하는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VR만 그러니까 퍼블릭에서는 API 키 방식으로 인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디케이트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른 애들하고. 그다음에 accept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턴하는 결과가 한국어로 나오게 할 건지 영어로 나오게 할 건지 그걸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필수적이진 않으니까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미지 클래시파이 기능에서 태그들이 막 리턴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나 영어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accept language en 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보고 싶다 그러면 KO로 바꾸셔서 호출해 보시면 한국어로 리턴이 됩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으셨을 수 있겠는데 윈도우즈에서 환경이 조금 한국어를 쓸 때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카피 앤 페스트 이런 게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공짜로 제공하는 컨에뮬이라고 하는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터미널을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리턴되는 한글로 리턴될 때 깨지는 부분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CHCP 6500 하나로 바꿔주시면 UTF 파일로 한글 태그 정보들이 제대로 표시가 되니까 리턴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API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서비스를 직접 컬이나 다른 노드나 파이썬 명령어들 직접 구현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gateway-a.watson 어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에이브릴 호스팅에서 하셨다면 엔드포인트를 바꾸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URL을 바꿔서 하고 API 키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대신에 -u 옵션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중괄호를 빼셔야 돼요. 땡땡 양쪽 달고 중괄호 빼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땡땡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주소는 에이브릴 주소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별건 아닌데 지난번에 실습을 했더니 대여섯 분이 이것 때문에 계속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끔 편집기에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서 긁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바꿔야 되니까 이런 거 바꿔야 되니까 그냥 에디터 같은 거 노트패드나 뭐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데다 카피해가지고 막 쓰시는데 걔네들이 너무 친절하게도 여기 따옴표나 대시 이런 걸 자기들 마음대로 예쁜 걸로 막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딱 때리면 나중에 뭐 URL을 알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명령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주로 에디터들이 이쁘게 하자고 뭔가 캐릭터셋을 바꿔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실 때 혹시 URL이나 뭐 파라미터를 알 수 없어요. 뭐 알 수 없는 URL입니다. 뭐 등등등 이런 비슷한 명령어들이 그 결과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대시가 짧은 대시인지 아닌지, 땡땡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 된 게 아닌지, 여기 URL 중간에 막 쓸데없는 공백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꼭 VR뿐만 아니라 다른 API도 테스트하실 때 동일합니다. 동일한 반복된 오류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미지 생성된 서비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정보 창이 서비스 키 정보 창이 뜨는데, 이게 이제 개발 도구 보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주얼 레코니션이 제공하는 UI 도구거든요. UI 도구를 클릭하셔서 별도로 띄우시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단위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API 테스트 익스플로러도 제공하니까 단위 API 테스트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죠. 요거는 좀 전에 워크스페이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툴로 진입을 하는데, 이게 UI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덴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저라고 돼 있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쭉 표시가 되는데, 아이디가 표시가 되는데, 제가 비주얼 레코니션 서비스 여러 개 생성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생성한 거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성한 거랑 아이디가 다를 경우에 앞에서 봤더니 앞에서 봤더니 89 뭐 어쩌니까 얘는 맞네요. 89인데 이 번호가 뒤에 있는 번호와 다를 경우에 여기는 89가 아니네요. 083 어쩌고 돼 있죠. 89를 보려면 이 업데이트 크리덴셜스라는 버튼을 누르고 버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다시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처음에 서비스 생성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는 이렇게 디폴트 제너럴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디폴트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얘는 이제 태그를 이미 22000개 가지고 있는 애니까 드래그해서 아무 이미지나 여기다 그냥 드롭다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파일 선택하기 창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결과창이 바로 밑에 보여집니다. 요거 보시면 뭐 피자인데 뭐 이렇게 돼 있다. 정보 신뢰도 정보값과 함께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디폴트로 아마 얘는 스레시홀드가 0.5인가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그거보다 작은 값은 안 나오고 크면 그 중에서 탑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다양한 이미지 막 던져가지고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커스텀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면 똑같이 이 옆에 하나 이렇게 또 생성이 될 텐데, 걔도 똑같이 테스트 하시려면 이미지 드래그 앤 드롭 해서 테스트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가 만든 게 나오겠죠. 뭐 아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뭐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이렇게 이제 내가 생성한 클래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신뢰도 값을 가지고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내가 뭐 신뢰도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는지를 필터링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링크를 보내드렸고요. 컬 명령으로
커스텀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아까 UI에서도 직접 생성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워드 문서에 보면 UI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포지티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명령은 언더바 포지티브 익sem플은 항상 들어가야 된다.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분류명을 뭐 한글이나 영어로 쓰시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는 따로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비글 언더바 포지티브 익sem플스 이렇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클래스 이름이 비글, 달마시안, 허스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클래시파이어 이름은 견종 분류기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적은 건데요. 주의하실 것은 현재 그 윈도우즈에서는 컬로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했을 경우에 한글이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내실 때 생성은 되는데 나중에 표시되는 것들이 내가 알 수 없는 문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환되기 때문에 영어를 쓰시거나 아니면 UI 툴에서 생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하면 결과가 리턴이 되는데,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아이디 제가 견종 분류라고 썼는데 견종 분류기 언더바 랜덤한 숫자가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생성한 이 클래시파이어를 구분하는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견종 분류기 언더바 84862561 이 값이 내가 이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를 지정하는 명령 그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가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들은 뭐 한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제 호출할 때는 요 클래시파이어 아이디를 가지고 호출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생겨서 주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정하기, 이거는 업데이트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번 생성했던 클래시파이어에 추가적으로 뭐 달마시안 이미지를 더 넣고 싶을 때 추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거티브 이미지를 앞전에 안 넣거나 아니면 넣었는데 더 넣고 싶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을 지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독스 언더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이 파라미터 명령을 윈도우즈나 맥에서 돌릴 때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클래시파이어 아이디는 영어로 하시면 문제 없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미지를 더 업로드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반복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한글로 했을 때 깨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아이디가 뭐 알 수 없는 문자들로 나오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써도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라고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실제 분류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분류할 때는 직접 이미지를 지정을 하는데, 분류키는 제가 디폴트 분류기도 있고 직접 생성한 분류기들도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ocs.js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파일을 위한 JSON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원하는 분류기 아이디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쉼표로 해서 여러 개를 분류해서 넣으면 되고, 스레숄드 값을 이렇게 0.5라고 지정을 하면 분류된 결과, 허스키에 대해서 분류된 결과가 뭐 신뢰도 값이 0.5 이상, 50% 이상 되는 것들만 필터링 되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0.5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로 클래시파이 하는 명령이고요. 유사하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뭐 새로운 커스텀 클래시파이어도 만들어 보시고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글일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해서 하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랩 그 워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